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꼭두 새벽부터 월양은 시어머니가 있는 내실로 불려갔습니다. 시어미 정씨는 장죽을 꼿꼿이 세운 채 이미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요. 월양이, 너 인연, 어찌 며느리가 되어 주인의 숟가락 수를 틀리는 것이냐? 어머님, 저는 그저 부엌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네가 감히 입을 놀려 변명하느냐? 며느리가 집안 기강을 흐려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정씨는 분노에 차 회초리로 바닥을 두들겼습니다. 월양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속이 타는 억울함이 있었으나 감히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정씨가 며느리를 혼내는 날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지요. 집안 체면이란 것이 있는 법이다. 너 같은 것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회초리를 맞아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지. 회초리가 월양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살이 퉁퉁 부어오르고 찌르는 통증이 퍼졌지요. 허나 월양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서야 석판서댁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한다 하겠느냐? 내 친정이 비록 한미해도 시댁은 다르다는 걸 뼈에 새기거라. 어느새 월양의 종아리는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씨는 한참을 시근덕거리다가 월양에게 축객령을 내렸지요. 눈물 닦고 나가거라. 앞으로 두고 볼 테니 매사에 일을 똑바로 하거라. 그렇게 월양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지요. 시집 온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정씨의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라. 바느질이 끝나면 마당 청소를 해라. 그 다음엔 장독대 정리를 하여야 하느니라. 예,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허나 그녀의 마음속은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도 3년, 반복되는 일상에 때로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요. 마님,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고맙다, 복순아. 이제 가보자꾸나. 복순이는 월양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마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요. 식사 시간 내내 월양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꾸중이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점심 무렵 월양은 홀로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왔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제비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월양은 그 새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녁 준비를 마친 월양이 잠시 마루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일까? 이상하구나. 월양의 눈빛에 오랜만에 호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온하기만 했던 일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지요. 한밤중이 되어서도 월양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요란한 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마당을 걷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십니까? 거기 사람이 있나이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월양은 조심스럽게 담장 쪽으로 다가갔지요. 그곳에는 거친 옷을 입은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지금은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요. 이곳이 어디인가? 추격대는 지나갔는가? 다치셨군요. 어디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월양은 다친 사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먼저 움직였지요. 아가씨 아니, 마님께서는 이곳 주인이신가요? 제가 이곳에 숨어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추격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신지요? 나쁜 일을 저지르신 것은 아니겠지요? 덕봉의 맑은 눈빛을 본 월양은 이 사내가 악인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슬픈 기색이 역력했지요. 관아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하시다면 잠시 여기 숨어 계시지요. 추격대가 지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월양은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단력이었지요.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횃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양은 재빨리 덕봉을 장독대 뒤편으로 안내했지요. 그때 인상이 사나운 포교 하나가 포졸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악명 높은 포교 강돌이 덕봉을 쫓고 있었지요. 그놈이 이쪽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예나리, 담장 너머도 살펴보겠습니다. 월양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덕봉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추격대가 담장을 넘나보려 하자 그녀가 나섰지요. 거기 누구십니까? 한밤중에 남의 집 담장을 넘나보시려 하시니 무슨 일이신지요? 관아에서 죄인을 쫓고 있소이다. 혹시 수상한 자를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곳은 양반가 안채이니 함부로 들어오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월양의 당당한 태도에 강돌은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추격대가 완전히 사라진 후 월양은 덕봉에게 다가갔지요. 마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월양은 자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에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성취감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퍼져나갔지요. 며칠이 지난 후 월양은 자꾸만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덕봉을 도와준 일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며 묘한 설렘을 주었지요. 평소와 같이 바느질을 하고 있던 그녀였지만 마음은 온통 뒷마당에 가 있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잠시 뒷마당에 나가 있겠다. 어머님께서 찾으시거든 빨래를 널고 있다고 전해다오. 요즘 마님께서 자주 뒷마당에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저 바람이 좋아서 그런 것뿐이니라. 월양은 복순이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해 서둘러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자신의 행동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지요. 뒷마당에 나간 월양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덕봉이 아직 이 근처에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요. 마님, 이쪽입니다.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덕봉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양은 깜짝 놀라며 그쪽으로 다가갔지요. 아직 이곳에 계셨군요. 상처는 다 나으셨습니까? 마님의 은혜로 많이 나았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3번 거치면 서년간 세상을 떠돌았으나 마님처럼 상냥한 분은 처음입니다. 3년이나 돌아다니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대는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셨겠군요.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마님께서는 이 담장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시집 오기 전에도, 시집 온 이후로도 문 밖을 제 힘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터에서는 온갖 물건들이 팔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지요. 정말 그런 곳들이 있습니까? 월양은 덕봉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바깥 세상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지요.
월양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지요. 덕봉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월양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밖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싹트고 있었지요. 마님께서도 언젠가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처지에 그럴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월양의 마음은 온통 덕봉과의 만남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다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요. 하지만 빈손으로 찾아가기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보거라. 마님, 무슨 일이신지요? 월양은 복순이를 가까이 불러 앉히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이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복순아, 사실 내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다. 무슨 일이든 말씀하셔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양은 복순이를 더욱 가까이 불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 밤에 뒷마당에서 다친 사람을 도와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이 근처에 있는 것 같구나. 다친 사람을 도와주셨다고요? 복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월양의 착한 마음씨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야. 혹시 음식을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느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제가 몰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복순이의 흔쾌한 대답에 월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복순이만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 복순이는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음식을 보자기에 싸는 것이 마치 비밀 작전을 펼치는 것 같았지요. 마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복순아. 조심스럽게 다녀올 것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만의 비밀이다. 마님, 저도 마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가끔은 이런 일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법이지요. 월양은 복순이 준비해준 음식을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덕봉을 만나 음식을 건네주고 나자 월양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이 자신에게 이토록 큰 만족감을 줄 줄은 몰랐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월양과 덕봉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도움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지요. 이날도 월양은 보자기에 싼 음식을 들고 담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복순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드시고 기력을 차리시길 바래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각골난망합니다. 월양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지요. 덕봉님은 가족이 없으신가요? 고향에 돌아갈 곳은 없으신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습니다. 고향 마을에도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어찌하여 돌아갈 수 없게 되셨습니까? 덕봉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이 백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두려 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저는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현감에게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신 일인데. 하지만 현감은 제가 세금을 착복했다며 강도죄를 씌우려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해를 당할까 두려워 혼자 도망쳐 나온 것이지요. 월양은 덕봉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다가 오히려 죄인이 되어버린 그의 처지가 안타까웠지요. 그렇다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하신 것인데.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위로가 되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런 것이 아니지요.
힘없는 자가 옳은 말을 해봐야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양은 덕봉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 시어머니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신세였으니까요. 저도 덕봉님과 비슷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양반가 며느리라 하지만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님께서도 답답하실 때가 많으시겠군요. 그래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이 기와집 담장이 저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덕봉은 월양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양반과 마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월양의 마음 속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덕봉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도 자유를 맛보고 싶다는 갈망이 점점 커져갔지요. 이날도 월양은 음식을 들고 덕봉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복순이가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든 떡을 가져왔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마님. 덕봉님과 나눈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지요. 어쩌면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가지고 싶은 것 같아요. 덕봉은 월양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월양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지요. 무엇보다 그녀의 답답한 처지가 안타까웠지요. 마님, 혹시 담장 밖 세상을 직접 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야 물론 보고 싶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안전하게 모시고 다녀올 수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덕봉은 밤중에 잠깐이라도 바깥 세상을 구경하자고 제안하였지요. 월양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꾸어온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지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호되게 경을 치를 것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밤중에 잠깐만 다녀오시면 됩니다. 월양은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바깥 세상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요. 허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반과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요. 덕봉님의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내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밤 월양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덕봉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였지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간절한 바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월양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덕봉을 다시 만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그대가 제안하신 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덕봉의 얼굴에 기쁨이 스며들었습니다. 월양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약속한 날 깊은 밤, 월양은 조용히 방에서 나와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덕봉은 이미 담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셔도 됩니다. 아니요, 이미 결심한 일입니다. 덕봉은 월양의 단호한 의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양반과 마님이 이렇게까지 용기를 낼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넘어가서 마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덕봉이 먼저 담장을 넘어간 후 월양을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담장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양은 덕봉의 도움을 받아 담장을 넘었지요. 평생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경계를 드디어 넘은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온 월양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매번 보던 달빛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지요. 이상하군요. 분명 같은 곳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월양의 걸음걸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백중을 맞이해 야시장이 열리는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월양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온갖 신기한 것들을 구경했습니다. 고개를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물건을 파는 상인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요. 세상에는 정말 이런 곳이 있었군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다니. 마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마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월양은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있는지도 깨달았지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군요. 중요한 것은 마님께서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시장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월양은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지요. 허나 새벽이 오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군요. 하지만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월양은 덕봉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월양은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경험이 꿈만 같았지만 마음속의 감동은 여전히 생생했지요. 복순아, 오늘 아침 공기가 참 맑구나. 창문을 활짝 열어보자꾸나. 마님께서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군요. 월양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저 잠을 잘 잤을 뿐이다. 오늘 하루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예리한 시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째 이상하다며 매의 눈으로 월양을 감시하였지요. 월양아, 이리 와보거라. 예,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요? 요즘 네 모습이 예전과 다른 것 같구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월양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예리한 관찰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지요.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네가 6년 동안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은 없었던 것 같구나. 혹시 누구를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느냐? 월양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지요. 허나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늘 이 집 안에서만 지내는데 말입니다. 정 씨는 월양의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길러진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복순아, 너도 이리 와보거라. 요즘 월양이의 행동에 특별한 점은 없었느냐? 혹시 수상한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느냐? 복순이는 월양과 덕봉의 만남을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마님께서는 늘 바느질이나 집안일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달라진 것이냐?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다. 정 씨는 복순이를 내보낸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변화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날 오후 정 씨는 돌쇠를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돌쇠야, 앞으로 월양이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거라.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나에게 알려야 한다. 마님의 행동을 감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집안에 체면이 걸린 일이다. 며느리가 가문의 누가 될 일을 저지르면 어찌하겠느냐. 알겠습니다요. 한편 월양은 시어머니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복순아, 어머님께서 나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구나.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 마님, 조심 또 조심하셔요. 월양은 하룻밤의 자유가 이렇게 빨리 위기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월양에게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 씨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월양은 덕봉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졌지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이날 저녁에도 월양은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기다리고 계셨나요? 요즘 어머님의 감시가 심해서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님, 사실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덕봉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관아에서 저를 찾는 수색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요. 헌데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멀리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떠나실 생각이신가요? 내일 밤이면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님께서는 양반가에 머무르시던 분이지요. 저는 잊으시고 다시 평온하고 안락하게 사시길 빌겠습니다. 덕봉의 말을 들은 월양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지요. 아니요,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담장 안에 갇혀서 살 수는 없어요. 마님께서는 양반가 며느리이시고 저는 떠돌이입니다. 신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 아니겠어요? 덕봉은 월양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지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덕봉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포옹하였지요. 부둥켜 안은 둘은 뜨거운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평생 살았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마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덕봉은 월양을 품에 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덕봉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은 내일 밤 자정 만나서 집을 뜨기로 약조하였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이면 여기를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음속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바깥으로 나간 틈을 타서 월양은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서 앉거라.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예, 마님. 무슨 일이신지요? 복순아, 나는 오늘 밤 이 집을 떠날 것이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나가신다니요? 월양은 며칠 전부터 뒷마당에서 만나던 덕봉과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지요. 복순이는 월양의 고백에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월양의 답답한 처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이지요. 마님께서 그런 결심을 하셨다니요. 헌데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험하다.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구나. 너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무나. 복순이는 월양이 얼마나 용기를 내었는지 느낄 수 있었지요. 하여 월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의 마음을 이해하옵니다. 저는 마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님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고맙구나. 복순아. 복순이의 진심 어린 말에 월양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신분은 다르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지요. 저녁 무렵 복순이는 조용히 월양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마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보자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두었어요.
정말 고맙다, 복순아.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마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혹시 후회하시지는 않을까요? 후회는 없다. 이제야 진정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복순이는 월양의 확고한 의지를 보며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지요. 마님,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고맙다, 복순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었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월양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았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었지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월양은 조용히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덕봉이가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말이지요. 덕봉이는 이미 담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 정말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한번 이 길을 떠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입니다.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작별하겠어요. 덕봉은 월양의 확고한 의지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담장을 넘어 마을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지요. 산길로 가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헌데 아무도 우리를 쫓아오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발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지요. 월양의 도주는 생각보다 빨리 발각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정 씨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월양의 방을 확인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고 평소 월양이 아끼던 물건들도 사라져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월양이가 없다. 정 씨는 즉시 복순이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복순이는 최대한 모르는 척했지요. 허나 정 씨의 예리한 눈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지요. 복순이 이거사. 월양이가 어디 갔는지 당장 말해라. 아니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요. 거짓말 마라. 곧 돌쇠와 다른 하인들이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요. 월양이가 집을 나갔다. 당장 찾아서 데려와라. 우리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수는 없다. 마님께서 정말 집을 나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돌쇠는 정 씨의 등살에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즉시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양이 그것을 못 잡으면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돌쇠가 이끄는 추적대가 산으로 향했지요. 한편 월양과 덕봉은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길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덕봉의 안내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요. 이 길이 정말 안전한가요? 너무나도 어두워요. 조금만 더 가면 더 넓은 길이 나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의 빛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벌써 추격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발각되었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산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덕봉은 월양의 손을 잡고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격대의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덕봉은 침착하게 길을 찾아갔지요. 이쪽에 발자국이 있다. 분명 이 길로 갔을 것이다. 추격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월양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덕봉을 믿고 따라갔지요. 여기 바위 뒤에 숨어 있으세요. 추격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들키지 않을까요?
제가 보호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월양은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솟구치는 듯 뛰었지만 이를 악물고 떨림을 억눌렀지요. 덕봉은 바위 틈 사이로 몸을 낮춘 채 추격대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곧 돌쇠와 하인들이 허겁지겁 산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분명 여기로 발자국이 이어졌는데 이놈들 어디로 간 게야? 앞쪽 바위 뒤쪽이 수상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인이 바위 쪽으로 다가오자 덕봉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바닥에 돌을 집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서 멧돼지 울음소리 같은 것이 울렸고 하인이 놀라 돌아보는 사이 덕봉은 돌을 던져 반대편 수풀을 건드렸지요. 수풀에서 소리가 나자 돌쇠 일행은 그쪽으로 일제히 몰려갔습니다. 거기 누구냐? 나와라. 짐승인가 봅니다.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 덕봉은 월양의 손을 다시 잡고 바위 너머 아래쪽 길로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월양은 치마자락을 걷어붙이고 숨을 헐떡이며 그를 따라 달렸지요. 덕봉, 이러다 잡히면 어쩌죠?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난 희미한 옛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나무꾼들이 다니던 길로 지금은 잡목과 낙엽에 덮여 눈에 잘 띄지 않았지요. 돌쇠 일행은 한참 수풀을 헤치다 허탕을 친 듯 주춤거렸습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습니다. 이놈들 분명 산짐승을 유인해서 우리를 따돌렸어. 돌쇠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이리저리 둘러보았지요. 허나 덕봉이 재빠르게 발자국을 지운 탓에 더 이상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놈의 산이 워낙 복잡해서 안 되겠다. 윗길로 돌아가서 다시 수색하자. 그들이 반대편으로 향한 뒤 덕봉은 월양을 데리고 아래의 낡은 나무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는 삐걱였지만 덕봉이 먼저 건너가 지탱하며 월양을 도왔지요. 달빛이 다시 구름 사이로 스며들 때쯤 두 사람은 산 너머 작은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당분간 추적대는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정말 빠져나온 건가요? 덕봉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사대게 손이 짧지 않거든요. 이젠 평지보다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짧은 숨을 고른 뒤 다시 어둠 속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뒷모습이 조용히 산길을 따라 사라졌지요. 추격대가 그들이 숨은 곳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어둠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지요. 추격대의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추격대를 완전히 따돌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추격대를 피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요. 허나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요. 며칠간의 힘든 여행 끝에 월양과 덕봉은 새로운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느꼈지요.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꿈만 같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님. 이제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월양은 마침내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꿈꿔왔던 자유로운 세상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이 진짜라니요. 제가 정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제 마님께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여정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활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마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월양은 덕봉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 있었지요. 저도 덕봉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님, 이제는 서로를 더 편하게 부르면 어떨까요? 그렇군요. 서방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바라던 바입니다. 얼마든지 부르시지요. 월양은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를 마님이라고 부르지 마셔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월양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월양은 모기 소리처럼 조그맣게 말하였지요. 이제부턴 부인이라고 부르셔요.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소, 부인. 네, 서방님.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월양과 덕봉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였지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언덕에 앉아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6년 동안 갇혀 살았던 그 시간들이 꿈만 같아요.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을 거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요. 월양은 덕봉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나도 마찬가지요. 부인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소.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지요.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어떤 권위나 힘보다도 강한 법입니다. 그 인연이 있기에 고난도 이겨내고 함께라면 어떤 세상도 살아낼 수 있지요.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앞날에 고요한 평안과 따스한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